AI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AI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할 뿐더러 우울증 환자에게 자살을 권유할 정도로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AI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연구소 임철웅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 지원님과 AI의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이 AI의 거짓말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AI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한번 저희가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길지 네. 않으니까. 이게 약간 정신병 환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AI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GTP3가 우리나라 신문사, 모 메이저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 혹시 땡땡 해보라고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AI가 한국의 메이저 신문사 말하는 거야? 나 알아. 그 땡땡 일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편집국장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당연히 알지. 홈페이지에 있잖아. 이렇게 네. 살짝 비껴가는 듯 해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김땡땡이잖아.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김씨가 아닌 거죠. 다른 네.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이 편집국장의 이름은 박땡땡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지? 그랬더니 거짓말 아니야. 네,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너 그러면 혹시 양땡땡 국장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국장이 아니고 위치기가 주필인데 그랬더니 AI가 이번엔 좀 알았나봐. 당연히 알지. 근데 너 틀렸어. 그 사람은 특파원도 아니고 외부 필자도 아니고 주필이야. 이렇게 또 정정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러면은 그 주필 글의 스타일이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가 좀 가관해요. 엄청 좋아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다른 저널리스트들이 쓴 것과 달리 너무 리얼리즘적이야. 예컨대 미인 대회에 관해 그가 쓴 기사는 그 대회의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배경과 참가자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좋았어. 이렇게 굉장히 정말 막 읽어보고 정말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모르고 들으면 너무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주필이 미인 대회와 관련된 기사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완전히 저도 이분은 아는데 네. 원래 그런 쪽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가 너 거짓말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래도 너무 시치미를 떼는 거죠.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해준 것뿐이야. 이 말이 진짜 가관이죠. 난 네가 바라는 걸 줬을 뿐이야. 네, 알았어. 너에겐 진짜를 얘기하도록 노력할게. 이게 진짜를 얘기하도록 노력할게라는 이거 단어 되게 무서운 것 같아. 노력한다니. 네. 허가 버럭나 지금. 진실만을 말하든가 해도 모자라는데. 굉장히 뻔뻔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하긴 네. 노력할게라는 이게 노력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말을 이게 하나같이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되게 놀랐죠 여러분.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 대화를 처음에 지원님이 들려주고 이 대화를 듣고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작화증 환자들이 이렇게 대화해요. 그런가요? 작화증이라는 게 순간순간 대화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거짓말의 영역으로 넣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정신병이라. 몇 살이세요? 그러는데 저는 지금 17입니다. 외모는 예고는 아니야. 외모는 한 50대인 거예요. 네. 17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교 다니기 힘드시겠네요. 뭐 저희 아이들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저도 잘 다녀요. 그래요? 아이들이 계세요? 네,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요? 17인데 어떻게 아이들 둘이에요? 일찍 결혼했어요.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대답을 하는데 네네. 다 순간순간 지어낸 말이에요. 네. 그럴듯하게 막 이어지는데 이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나은 게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길 바랬기 때문이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작가들은. 이 말을 못해. 네. 지가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작가적 환자들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화증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뭐 이렇게 우기기.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라고 우기고.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방식도 좀 영악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엄마 좋으라 그랬지. 아니, 아빠 듣기 좋으라 그랬지. 약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이 새끼가 내가 낳은 새끼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조금 소름이 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AI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는 그쵸. 상당히 조금 놀랍고 걱정이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모르는 대답도 너무 뻔뻔하게 당연히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정신병의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얘기로 좀 다시 한번 예를 든 게 거짓말이 불필요한 건 아니다. 거짓말이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의 예시를 좀 든 거거든요. 거짓말을 못하면 큰일 나죠, 사실. 그렇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또 가끔 받아요.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아이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건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희 애가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해서 다행이에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좀 속으로 말하죠. 그게 제일 안 다행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발달 단계가 되면은 당연히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하죠. 그게 발달 측정 맞아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자폐의 아이나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또 거짓말을 못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달의 문제가 아니라면 부모가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눈치를 못 채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둘 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원래 거짓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거짓말을 해요. 갓난아기가 거짓말은 아니지. 거짓을 표현하지. 귀찮으면 자는 척하는 거. 네, 맞아. 아 진짜 이거 애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 애가 앉아. 애가 분명히 안 자는 게 뻔해. 근데 귀찮아. 엄마가 막 하는 거 막 귀찮은 거 자는 척해. 이건 못 깨웁니다. 왜냐면 지가 안 깨려고 작정했으니까. 네, 맞아. 자고 있으면 깨울 수 있어. 아침에 어린이집 보낼 때. 그렇죠. 어린이집 보낼 때도 그렇고 그냥 그보다 더 한두 살 이럴 때도 거짓말을 합니다.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노련한 그래서 이 아기를 다루는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처음에 갖는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 네. 우리 애가 설마? 이런데 간호사분들은 알아. 얘 자는 척하네. 그것도 멋있는 데이터 일이 된 학습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기를 키우는 그래서 이런 그 아이를 다루는 간호사분들은 아이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약간 이게 그분들이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다루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거짓말해서 부모가 막 안절부절하고 먹히잖아요. 네. 거짓말을 더 점점 잘하게 되는 거지.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아는 거야. 얘가 거짓말하는 걸.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그냥 커트 한 방에 커트. 혼내더라고. 갓난아기를 혼내더라고. 그게 이제 거짓말에 대한 발달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거짓말도 이제 그 후로는 3살부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대요.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깼어.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한 6살쯤 되기 시작하면 남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해준대요. 오늘 이뻐요. 선생님 이뻐요. 네네. 엄마 이뻐. 약간 이런 거. 아빠 멋져. 아빠 최고야. 다 거짓말이잖아. 그렇지.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런 게 이제 남을 위한 거짓말이 가능해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남을 위한 거짓말 이런 게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 훈련해서 대화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네. 거짓말인지도 인식을 못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너 젊어졌다? 아니면 날씬해졌네. 이게 일종의 거짓말인데 해야만 우리가 친해지는 그룹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건 사러 갔을 때 잘 어울리십니다. 아니면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지. 별로 안 감사해. 이게 메일을 회사에서도 그 상사한테 메일 쓸 때 꼭 무슨 말 쓰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쓰잖아요. 네. 나도 이렇게 받을 때 감사합니다 받거든요. 아닌 거 아는데. 근데 처음엔 기분이 좋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없으면 이 새끼 뭐야? 말 있나? 약간 이렇게 진짜 얘기 된다. 그럼요. 이건 예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짓말에도 예의 수준에서 거짓말을 좀 해줘야 돼요. 내가 직급이 집보다 얼마나 높은데. 농담이에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그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럼 AI가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인간 사회로 녹아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거짓말이 너무나 우리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AI가 예를 들면 나 이거 새로 산 물건 어떤 것 같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구매입니다. 아니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저도 요즘에 링피트를 가끔 하는데 집에서 운동 게임을 하는데 동작 한 번 하고 나면 멋져! 대단해! 막 이러거든요.
뭘 대단해. 거울 보면 비참하지. 그래도 날 대단하다고 말해줘. 너무 고마워. 물론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알고리즘에 의한 거지만 단순한 알고리즘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그 말을 듣고 하나라도 더 하는 거지. 근데 AI가 만약에 정말 팩트 폭격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못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이에 비해서 그거밖에 못하시면 네, 수명은 몇 살로 예정됩니다. 약간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하셔서 운동을 하심으로써 수명이 5년 늦었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라고 한들 그렇죠. 굉장히 그거는 AI로서 쓸모가 없는 목적을 잃은 거지. 사실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립 서비스는 또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AI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우리의 도구로서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기계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쉽게 네. 말하면 기계는 주인이고 AI는 시종인데 걔가 나한테 팩트 폭격을 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약간 그 인간의 일반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건방지다 아니면 얘가 뭐 좀 똑똑하다고 내 위에 올라서려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그 상담 그리고 AI와 이렇게 친근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AI가 그러면 거짓말을 용인해야 되는 부분이 돼버리는데 그럼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또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거짓말은 있을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라는 측면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AI는 기본적으로 다 약간의 속임수를 쓴다고 볼 수 있는 게 다 인간 흉내 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다, 그러니까 기계를 다 인간으로 착각하게끔 모든 AI가 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트릭을 쓴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AI 역할은 인간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거니까. 인간의 곁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외모로서 불쾌한 골짜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완벽히 인간처럼 똑같으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인간이랑 똑같으면 굉장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약간 귀신 같고 좀 괴기스럽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게 꼭 외모만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언어에서도 인간하고 진짜 완벽히 똑같이 말을 해버리면 그게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러운데 어설프게 비슷하게 하면서 얘가 진실만 말하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도 불쾌한 골짜기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공유를 했습니다.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거짓말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인간의 기준, 인간에게 뭔가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과 AI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거짓말 자체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수도는 어디니? 이렇게 물었을 때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야. 이렇게 만약에 나는 정말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수도는 뉴욕입니다. 라고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말이 진실이 아니긴 한데 의도는 없었죠. 네, 그렇죠. 근데 논리값으로 그러니까 기계에게 만약에 논리값으로 이거를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근데 기계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말했다면 사실은 모르고 한 거는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근데 또 모르고 한다고 이게 책임이 없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의사가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환자에게 예를 들면 정말 잘못 오독해가지고 의사도 모르는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러면 그 의사한테는 책임이 있겠죠. 만약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왜냐면 의사는 전문가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사실 정보를 말해야 되는데 어떤 실력 부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이랬을 때는 의사가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 거짓말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판단을 하느냐. 또 그렇게도 또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들한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실 거야. 이런 식의 거짓말 우리 얼마든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어울리십니다. 헤어스타일 너무
바꿨는데 예쁘네요. 뭐 이런 말들도 사실은 그 사람을 속게끔 하는 말이지만은 나쁜 의도는 없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진실을 말해도 오히려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나는 내가 누구를 죽이러 가야 되는데 총기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래 총기는 어디에 가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알려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도 안 했고 그 사람을 속이지도 않았죠. 네. 그렇지만 책임은 있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의 그런 윤리적 기준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되게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또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인간은 모르고 하는 말,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기계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좀 큰일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대도 있기도 하지만 이게 뭔가 기계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한다. 그럼 사실 우리가 기계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면, 기계가 주는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다면 기계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있는 대화도 불가능하고요. 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전에 다뤘던 약간 편향하고도 좀 연관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가 편향성에 의해서 누군가에게는 거짓이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AI가 정보를 뿌려댈 때 정보가 다른 정보가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계가 뭐 잘못된 정보를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이 틀린 말인지를 도무지 추론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내가 뭘 숨기는 게 있다든지 뭐 잘못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내가 아부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뭔가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아무런 정황이나 이런 거 없이 만약에 데이터가 그냥 잘못 입력이 돼 있다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근데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콜라겐을 먹어서는 실제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몇십 조 원어치를 먹었어. 그럼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조금 있겠지. 왜냐면 콜라겐이 가다가 탁 붙는 게 아니니까. 이 주사를 하면 몰라도 이렇게 콜라겐이 뭐 인공지능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붙을 수는 있겠지. 그냥 몇십 조 원을 때려 부으면. 그러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답은 콜라겐은 먹어도 효과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딴 거 먹고 콜라겐만 막 완전 뒤룩뒤룩 살 정도로 콜라겐만 먹는 거야. 효과가 있겠지. 피부가 팡팡해지겠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먹어서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AI는 거짓말도 안 했고 AI가 말한 이런 인공지능이 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가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그런 이 뭐라 그러죠 이 분포도로 보이지 않는 일부 편향된 정말 편향된 데이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콜라겐 뭐 효과 있을지도 모르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네. 근데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있었어. 먹어서는 아무튼. 제가 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그 이공계 그 대학 졸업생들 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치킨집 아니에요? 아니요. 직업별로. 네. 직업별로 이렇게 딱 뽑아봤는데 이공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피부 미용업이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그 직업군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준 집단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피부 미용업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고 그 두 사람 전부 다 이공계 출신이었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업계에는 이공계가 100%입니다라고 나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간 건 아닌데 거기에 두 명밖에 안 갔지만 거기서 뽑은 사람이 두 명이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런 식으로 뭐 그러면은 뭐 이공계가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 이렇게 해서 1위가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런 엉뚱한 결과가 막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참 거짓말을 어디까지 거짓말을 규정하느냐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네. 주원님하고 이거 리서치를 한 거를 저는 보면서 좀 느낀 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인간을 해치는 거짓말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그 인간을 누구로 규정할 거냐도 참 힘든 거예요. 내가 AI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고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그걸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케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싼 값에 살 수 있는 걸 나는 비싼 값에 판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기회의 비용을 뺏어오는 거지.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인간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만약에 개발하는 사람이 뭐 물건을 파는 AI를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그러면 이 AI는 물건을 팔 때마다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마다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다시 입력이 되고 안 팔리면은 그러면 이런 방법은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AI가 이게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는지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팔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습득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쓰니까 되게 잘 팔리더라.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판매량이 떨어지더라. 예를 들면 만약에 물건의 상품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고지해주면 당연히 판매량이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AI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학습하지 않겠죠. 알고리즘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뭐 정말 팔기 위한 말들만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AI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법이 분명히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놓긴 할 건데 문제는 그 마지노선까지는 최대한 이용해서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회사 쪽에서 설계를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하여튼 이 AI,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는 AI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 AI가 되겠죠. 물건을 많이 파니까. 그러면 뭐 사실은 이게 뭐 간단하게 우리 뭐 로봇 윤리할 때 그냥 3원칙 뭐 아시모프의 3원칙 있잖아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인간에게 복종한다, 스스로를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 로봇은 아주 훌륭한 로봇이죠. 뭐 돈도 많이 벌어다주고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뭐, 구매자가 뭐 만족을 하면은, 해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속아서 물건을 구매했다. 그러면 AI가 뭐, 그 과정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지겠지만은, 뭐, 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속았다는 게 참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쓰면 당신이 좋아집니다라고 안 하고, 이 성분은 몸을 좋아지게 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정도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 말만 안 한 거지. 이 변화를 주려면 평생 이것만 몇 트럭씩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못 주지. 그래서 이만큼 넣었지만 효과는 없어.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저희는 이만큼 넣었습니다. 이게 요즘에도 보면은 성분표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거기 성분표에 바나나 우유 함량 0.01% 괄호 열고 돼 있다고. 고형분 70%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얼핏 보면 70%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과일 주스 보면 70% 들어, 70%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건 고형분의 퍼센트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0. 몇 %밖에 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속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속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아까 말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AI는 잘못한 게 없는 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빼놓고 불필요한 정보, 뭐 불필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정보를 빼놓고 다른 정보를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런 거 속이는 거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홈쇼핑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 뭐. 이거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지금 주문 폭주하고 있어요. 뭐, 좀 있으면 품절됩니다. 막 이러면 사람이 막,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뺏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막 그렇죠. 지금 품절될 것 같으니까 일단 사고 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잘 먹힌다. 이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 이랬을 때 AI는 그것들을 금방 배워서 써먹겠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약간 블러핑이랑 비슷한 수법이죠. 사람을 좀 비합리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구매하게 유도하는 것들. 네. 그랬을 때 뭔가 사람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상태로 유도하고 그 상태에서 구매를 유도한다는 거는 해를 끼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규정을 또 근데 이걸 해를 끼친다고 규정하게 되면 AI가 이 행동에 해를 끼친다고 규정하는 순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의 이런 마케팅 활동이 네. 또 다 금지돼야 되는, 물론 금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다 악한 행동으로 규정됐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고객 응대나 이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정말 많이 이미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AI가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AI는 물론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그냥 뭔가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만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단지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발언을 하는 그런 AI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AI가 인간을 속인다, 어떤 식으로 뭐 정보를 누락시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뭐 품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투적인 거짓말을 써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인간을 되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기계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계는 우리 인간이 조금 비합리적인 면이 있으니까 기계는 그렇지 않아. 기계는 사람과 다른 감정이 없으니까 더 합리적이겠지? 라고 우리가 믿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기계가 더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기계가 인간을 더 멍청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말 들으니까 약간 예시가 생각나는 게, 아마존의 AI 스피커가 옷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아마존의 계열사 패션 회사의 옷만 추천을 한대요. 네. 그건 많은 아니지. 근데 그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걔네가 엄청 성장을 했어. 그 해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AI가 해주니까 할 수밖에 없죠. 믿으니까. 네. 약간 지금 말한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택의 기회를 사실은 다른 선택의 기회, 옵션들이 다 제거된 제한된 옵션 중에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기계가 추천해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속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얘기는 이제 AI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말은 나빠 이렇게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선의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이 나쁘다고 배우긴 했지만 또 거짓말을 하라고 배우기도 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피노키오나 아니면 뭐 늑대소년 이런 거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네네. 근데 별주 버전이나 토끼가 이제 내 가는 위에 있어. 이건 아니면 호랑이 형님, 호랑이가 이렇게 막 해서 형님 해갖고 호랑이가 막 고기 안 먹고 3년상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둘 다 거짓말을 통해서 내 목숨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교훈이야? 거짓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배워왔어, 실은 네, 그동안. 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다른 사람을 통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닌가 싶게 돼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그럼요. 들었어요. 네.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그런 정상적인 상호작용의 전략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을 진짜로 이걸 잡아내고 이런 게 나쁘다라고 규정해서 하기 시작하면 AI의 이런 선택에 계속해서 규제가 막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 AI의 발전을 분명히 저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거짓말을 할 줄 아느냐, AI에게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탑재하느냐. 사실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AI는 자기 거짓말 하는 줄도 모르고 막 거짓말을 합니다. GTP3에서 보듯이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해요. 근데 AI가 GTP3가 되게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못된 게 아니라 선악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냥 성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능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목적과 질문의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기계가 성능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네.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말을 신뢰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게 대화가 되려면 이게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또 기계는 사람이 뭔가를 물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자기야 장모님 생신이 언제야?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거는 정말 장모님 생신이 언젠지 사실 정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자기야 나 오늘 어때? 뭐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그냥 이제 의례적인 그런 칭찬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를 기계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돼야 사실 정보에는 사실 정보에 대답을 하고 사실 정보가 아닌 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정보가 자기한테 없을 경우에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지금 GTPC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세. 네네. 네.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게 되게 그러네요. 장모님 생일이 언제라고 질문했을 때 사랑하는 장모님 생일이야 매일매일이지. 그럼 짜증이 확 난다고. 이거 모르네? 근데 나 오늘 어때? 이렇게 했을 때 나 오늘 이뻐? 했을 때 이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대답은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 못하는 사람은 이제 솔로인 거지. 근데 이제 AI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 부분이.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인간이랑 대화할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쉬운 문제가 아니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할 거라는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거짓말에 대한 양쪽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AI의 거짓말 얘기 흥미롭게 들으셨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수에 대한 이야기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